들어봐요. 들리는가. 복습을 하셨으면 들릴 거고 복습을 안 하셨으면 안 들려요. 들리면 보입니다. 지문이 OX가 보여요. 우리가 한 게 이합주의 법률행위 봤어요. 법률행위의 종류,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세 번째가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 마지막이 법률행위의 해석이에요. 자,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종류,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됩니다. 홀로 단독행위. 의사표시 개수 2개가 필요하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2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이에요. 의사표시 2개, 계약.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취소 효과 발생합니다. 형성권. 해제합니다.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해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홀로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어요. 내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하고 해제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포기 효과가 발생해요. 소유권이 소멸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자, 소유권 포기. 그냥 버립니다. 이렇게 해요. 이해하고. 내 물건 그냥 버리죠.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취소, 해제, 소유권 포기의 의미를 이해하면 당연히 골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형성권,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형성해버린다.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해요. 모든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에 해당하고요. 상대방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취소되고 바로 해지되니까. 자, 요건. 일단 내가 원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일단 법률행위로서 성립해야 돼요. 그 다음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 유효가 돼요. 성립 요건 3가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갑과 을이라는 계약 당사자. 그 다음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당사자 있어라, 목적이 있어라, 의사표시 있어라. 이게 성립요건 3가지. 당사자에 관한 효력요건 2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의사능력이 있어라, 법률행위 능력이 있어라.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유효. 의사표시. 내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되는 걸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내 속마음 의사는 그대로 표시되야겠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또 내가 의사 결정하는데 사기나 강박과 같은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효력 발생, 유효가 돼요. 근데 문제는 성립은 했는데 효력 요건에 흠결이 발생해요. 그러면 유효 반대인 무효이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효 취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자, 의사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의사능력은 판단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하고 치매노인 생각하시고 치매노인이 한 법률행위는 효력을 주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이에 반해서 법률행위능력,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제한능력자는 3사람이 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말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마시간분, 치매노인을 자식이 법원에 데리고 가서 판결을 받게 해요. 어떤 판결이냐? 성년, 어른인데 후견을 개시시키는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그분은 피성년 후견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한정적으로 돌봄이 필요해요. 이게 한정 후견 개시 선고. 그 사람이 바로 피한정 후견인. 이 3사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 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우리 법은 일단은 유효입니다.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일단은 효력조효. 다만 혹시나 잘못 팔았다. 5억짜리를 1억밖에 못 팔았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쪽에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이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법률행위 동네. 지금 배우는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와요. 제한능력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의사표시 동네에서 나와요. 이제 오늘 배울 착오 의사표시, 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사유예요. 일단은 유효지만 나 착오가 있었네요. 취소합니다. 나 사기당했어요. 협박당했어요. 취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는 세 개밖에 없어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은 한 묶음이에요. 법조문이 하나라서. 자, 그러면 성립요건 효력꼭 봤죠. 하나 안 본 게 있지. 일단은 성립을 전제로 나오는 게 유효, 무효, 취소예요. 일단은 성립해야 돼. 계약은 체결돼야 돼요.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법률행위가 불성립됐다고 그러고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됐다. 거기서 끝. 효력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무효 취소 문제 오른쪽 동네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구체적으로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요.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무효예요. 목적에 관한 효력 요건을 흠결하면 다 무효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자, 갑이을한테 건물을 파는데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멸실돼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했다고.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불능에 빠졌다고 하고 계약 체결할 때 이미 건물이 없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이 경우 이 매매는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 무효. 자, 이제 상황이 바뀌죠. 계약 체결할 때는 멀쩡히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 후 나중에 건물이 멸실해요. 마찬가지 건물이 멸실하면 매도인 갑의 매수인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역시 불능에 빠져요. 불능은 소유권만 불능에 빠져요. 대금 채무, 매수인의 대금 채무는 불능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외우는 거야. 불능은 어디만 나오느냐? 소유권 이전 채무만 불능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가 건물이 멸실하는 거예요. 이 불능을 계약 체결한 후 불능에 빠졌다 해서 후발적 불능. 자, 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죠? 있을 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이 매매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합쳐서 7번 나왔어. 7번. 외워야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적법.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강행 규정. 안 지켜도 돼요. 임의 규정. 당사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 해서 임의가 붙는 거예요. 임의 규정. 자, 계약법 영역이죠. 계약법은 계약은 자유롭게 하세요.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해요. 따라서 법은 A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우리는 B로 할게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약 유효 당사자 합의로 어느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 지문이 뜨는 거예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물권법은 반대예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해요.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죠. 당사자의 특약 안 돼요. 법이 정한 대로 계약해야지 당사자가 마음대로 배제 특약할 수 없어요. 자, 강행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법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켜요. 반드시 위반합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 당연히 지키라고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국민한테 권리를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권리를 안 준다는 얘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효로 만들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은 위반했을 때 무효입니다. 권리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발생해. 강행 규정에 위반했는데도 효력을 줘요. 권리를 줘요. 유효로 보는 강행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강행 규정은 위반 시 원칙대로 무효가 되는 효력을 주지 않아. 효력 규정하고 위반했는데도 단속, 처벌만 할 뿐 효력은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 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시험은 단속 규정이 나와요. 효력 규정 아닌. 하나 봤어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자, 우리 식품위생법은 음식 팔 때는 허가 받고 해야 돼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노점상들 허가 없이 무허가로 팔죠. 이거 유효예요. 법은 위반했지만 유효. 이유 우리 국민들 떡볶이, 순대, 오뎅 사 먹게 하기 위해서 포장마차에서 효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는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니까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렇게. 자,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대표가 반사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반사회 법률행위니까 권리 주지 않아요. 효과 무효예요. 무효. 자,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사회라겠죠. 자,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케이스가 있고 반사회로 보지 않은 케이스. 이거 구별하는 게 공부 대상의 80%예요. 반사 효과 무효 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 동네에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자, 우리 먼저 반사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예요. 모든 파트에 작동되는 게 세트예요. 1타 5피가 돼요. 1타 10피도 있어요. 이걸 넣으면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에서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어느 시점을 기준. 그럼 시점은 두 개가 있어요. 계약 체결 시점이냐 현재 재판할 때 1년 후 현재 시점이냐. 그러면 현재 시점 아니에요. 다 행위시법이 작동돼.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대리행위 당시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세트에 세트. 자, 우리 대법원이 어떤 계약을 보고 반사회로 본 케이스, 우리 7개 있어요. 7개. 자, 내 느낌하고 대법원의 결론이 같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첩계약. 불륜을 통한 증여죠. 첩계약으로 나올 시험. 첩계약, 바람이죠. 불륜. 하면 안 되겠죠? 요거 한번 해줘.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대법원이 반사회 법률행위로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무원. 공무원이 청탁, 돈 받았대. 그러면 공무원이 돈 받으면 안 되겠죠? 나쁜 놈. 반사회. 그 다음, 경찰서 가서 허위 진술했어요. 허위에 동그라미 딱 하는 거예요. 허위 진술. 거짓 진술하면 안 되죠. 나쁜 놈. 반사회. 그 다음, 보험이죠. 보험사고를 가장했어요. 또, 보험금을 부정취득. 이딴 말이 나오면 보험 사기꾼이 빨리 생각나야 되고, 당연히 보험 사기꾼은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대부분이 반사회로 받겠죠. 그 다음, 변호사가 형사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형사사건에서 받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 성공보수. 반사회입니다. 그래서 정관 이후 좀 없애보려고 대법원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고요.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반사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같이 하면 돼요. 형사만 반사회.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해서 반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놈하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하죠. 그래서
반사회. 그다음 마지막 하나 도박하라고 도박자금 대여계약 반사회입니다. 도박 채무각부에서 지 토지를 양도하는 약정. 도박이 나오면 도박이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도박 안 되지. 반사회. 결국 이런 건 키워드 잡고 하면 돼요. 공무원, 허위진술, 변호사, 형사사건, 그 다음 도박. 이런 게 키워드라고요. 제가 OT 때 했죠. 키워드 잡고 있다 없다 판단하는 훈련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내 마음하고 대부분 결론이 같으면 이건 앞으로 10개월 지나도 절대 안 헷갈려요. 나쁜 놈, 대부분도 반사회. 자, 반사회 효과 법조문이 있죠. 이런 놈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예요. 자, 무효는 당연 무효고요. 영원히 확정적으로 무효고요. 절대적 무효예요. 자, 무효의 성질이에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당연 무효입니다. 누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 무효. 두 번째, 무효는 영원히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무효. 그 다음, 모든 우주한테까지도 뻗쳐간다겠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라는 개념, 힘이 세다는 얘기 있어. 온 우주까지 뻗쳐. 그래서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야 무조건. 내 무효, 법률행위동 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모든 삼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물권은 힘이 세다겠죠? 절대적도 힘이 세요. 절대적 권력 그러잖아. 그러니까 물권이든 절대가 나오면 스스로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삼자에게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이 무효로 선의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정답지문이요. 우리 민법 정답지문 선의, 악이 이쪽에서 장난을 쳐요. 그래서 정확히 법률행위동 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가 뭐냐? 온 세상에 다 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무효로 들이댈 수가 있다. 선의 삼자에게도.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교재 해봐요. 교재 정리를 못 해줬어요. 48페이지. 48페이지에 교재 보시고, 반사회 나와있죠? 반사회 법률행위 48페이지 기본서 왼쪽 5번 목차에 찾았어요? 이 앞쪽 우리 교재를 못 봤으니까 지금 해드릴게요. 자, 위에서 볼 내용은 양가로 2번의 중간 동그라미 2번 고딕 파트 찾았어요? 그럼 왼쪽 양가로 2번의 중간 동그라미 2번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딕으로 나와있죠.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대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예요. 여기가 별 3개예요. 세트예요. 1타 5표 할 거야. 법률행위 성립 당시 또는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 성립 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목차 바뀝니다. 반사회 유형에서 자, 대부분이 반사회로 본 케이스 정리할게요. 공부한 거. 거기 동그라미 1번 공무원 나오죠? 공무원 청탁 대가 이런 게 떠요. 공무원 나오면 이 판례예요. 그래서 공무원 반드시 돈 받아요. 나쁜 놈 반사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나왔죠? 보험금 부정 취득이 키워드인 거예요. 나쁜 놈 보험 사기꾼이구나. 반사회. 자, 오른쪽 동그라미 4번 가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해주는 대가로 허위 진술 나왔죠? 수사기관 경찰서 가서 거짓 진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반사회로 본 거예요. 자, 5번 나왔어요. 5번 형사사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형사에.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있죠?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만 반사회. 민사는 정관이 작동 안 돼요. 민사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만 반사회. 자, 이제 한 장 넘겨봐요. 한 장을 더 넘겨봐요. 52페이지 왼쪽 52페이지 페이지 보시고 양거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 계약 나왔죠? 첫 계약 불륜이죠.
첩들이면 안 되겠죠? 나쁜 놈. 반사회. 자, 오른쪽.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도박, 자금, 대여계약. 자, 도박에 동그라미 왔어요. 도박 나오면 반사회예요. 나중에 예외는 있지만 일단 원칙. 도박, 자금, 대여계약. 반사회. 그 다음 도박으로 인한 지채무 변제를 위해 지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도박 나왔죠? 문장이 두 개예요. 도박, 자금, 대여계약. 그 다음 도박빚 갚으려고 지토지 양도하는 계약. 도박, 도박에 동그라미 하세요. 도박 나오면 도박해서는 안 되지.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대부분이 반사회로 바뀌었지. 그 다음 양가로 4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대요. 동그라미 1번.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자, 혼인은 시험 안 나와요. 이혼이 나와요. 대부분 판례가 이혼이라.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이혼의 자유를 제한해버렸죠. 그래서 반사한 거예요. 이유를 통해서.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반사 7개 봤어요. 기초. 그 다음 페이지 왼쪽 54페이지에 목차, 큰 목차, 파란색 3번. 반사의 효과. 양가로 1번에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반사회 무효는,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 나오죠? 절대적 무효는 이렇게 괄호쳐요. 우리 시험지문에 절대 안 떠. 절대적 무효에 괄호로 묶고요. 우리 시험지문에 절대 뜨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시험지문 떠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떠요. 결국 절대적 무효는 머릿속에서 계산하시란 얘기야. 이유예요. 이유. 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느냐.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는 원래 절대적 무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별 3개 들어가는 거예요. 별 3개. 그래서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예요? 법률행위 동그라미 왔어요. 법률행위가 키워드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머릿속으로 절대적 무효. 절대라는 게 뭐예요? 온 세상에 다 무효로 뻗치니까 모든 3자,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장난을 쳐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아니야.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지금 법률행위 동네야. 나중에 의사표시 동네로 가면 소설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민법은 법률 동네가 중요해요. 동네. 그래서 별 3개 하시고 정답 지문이에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기초 닦았고. 자, 이제 넘겨서 쭉 넘겨봐요. 쭉 넘겨봐요. 불공정 법률행위로 갈게요. 자, 이제 오늘은 불공정 법률행위 61페이지 오른쪽에 있네요. 목차 6번. 불공정 법률행위 괄호 열고 폭리행위 찾았죠? 자, 이렇게 교재 딱 펴놓고 이제 제 설명을 들어요. 설명 듣습니다. 법조문 볼게요. 법조문. 법조문은 흑판을 보셔도 되고 여기 책을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제목이 불공정 법률행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법조문의 내용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이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느낌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모든 법조문은 요건 효과로 돼 있어요. 이러이러하면 어떻다. 그래서 일단 법조문은 주어 소수를 잡고 설명했기, 목적어 상대방 그런 걸 잡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주어 나왔죠? 이게 주어예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효과 무효로 한대요. 법이. 자, 그러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우리 법이 효력을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줘요. 무효예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공정을 잃어야 되느냐? 설명 얻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공정을 잃어야 돼요. 이게 설명 얻기죠.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가 반사회죠. 불공정 법률행위도 반사회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대부분 판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조문을 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효과가 반사의 법률행위 무효죠. 불공정도 반사이죠. 그러니까 무효. 결론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의 법률행위인데 대부분이 반사로 본 케이스가 아니라 아예 법조문에서 박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의 목차예요. 자, 항상 법은 의, 요건, 효과로 가요. 의, 요건, 효과. 그 다음 마지막 목차가 적용 범위, 뭐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런 부차적이 붙어. 가장 중요한 건 요건 대 효과예요.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봐야겠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해요. 자, 우리 첫 번째.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 권리 변동이 법률 효과예요.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에 대한 요건 봐야 되고, 요건을 갖추면 효과. 우리 법이 효과는 불공정하면 무효로 봤죠? 반사이니까. 마지막으로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 범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다 중요한데, 자, 먼저 성립 요건을 볼 거예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자, 이 사례로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 A라는 아들놈이 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하대요. 아버지가 물어봤죠. 어린 놈, 아들아, 너는 왜 갑자기 1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니?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도박하다가 도박빚을 졌어요. 빨리 갚아야 돼요. 아버지가 똘똘해.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단다. 그렇게 답했어. 우리 앞에 배웠어. 도박빚은 반사회. 무는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즉 도박빚 안 갚아도 돼요. 자, 아들이 뭐라고 했게? 아버지, 제가 도박빚을 빌린 사람은 조폭씨예요. 성은 조씨고 이러면 폭이라 저 죽어요. 갚아야 돼. 조폭한테 빌렸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1억을 송금하기 위해서 시골 사는 아버지라 돈이 있어요? 없어? 1억이? 없지. 자기 토지 10억짜리 토지를 내놔요. 금매로 내놓죠. 근데 시골 땅이라 안 팔려. 아들은 계속 전화 오고 땅은 안 팔리고, 중개사님 5억이라도 괜찮아요. 반값이라도 괜찮아요. 5억이라도 팔아주세요 했죠. 그래도 안 팔려. 그런데 중개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이면 사겠대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중개사한테. 아버지는 10억짜리 토지를 과연 1억에 팔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죠.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계속 전화와요. 아버지로서는 아들의 목숨이 달리냐, 팔 하나 잘린대.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써요. 자, 10억짜리 토지 급부라고 해요. 급부. 얼마에 받았어요? 1억. 반대 급부. 급부는 10억짜리인데 아버지가 받은 반대급부, 매매대금은 1억밖에 안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장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성립요건 하나씩 볼게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장 불균형. 10억하고 1억은 현장 불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는 있죠. 그래서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장 불균형이 있을 것. 10억짜리 토지를 반대급부로 받은 게 1억밖에 안 됐죠? 이 정도면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법은 어떻게 불균형이 일어나라고 했어요? 법조문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이게 주관적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피해자라고 그러고 을을 폭리자라고 해요. 폭리를 취했죠. 10억짜리를 1억에 꼴깍 했으니까. 그래서 을을 폭리를 취했다. 큰 폭의 이득. 폭리자라고 하고 아버지는 당했죠. 그래서 불공정은 피해자, 폭리자 개념이 나와요. 반사회인데 두 놈 다 나쁜 놈이 아니라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폭리를 취한 폭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아버지한테는 법이 요구한 세 가지 요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공박의 의미. 공박이란 게 뭐냐? 뒤에서부터 읽어요. 급박한 공궁이에요. 급해. 급박한 공궁. 그럼 뭐가 급하느냐? 아버지, 갑은 뭐가 급해요? 돈이 급해요. 돈이. 그래서 보통 공박은 급박한 공궁을 말하는데 보통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해요. 아버지는 1억이 급해. 그래서 공박은 경제적 공박을 말해요. 그러면 꼭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조폭씨한테 다칠까봐 심리적으로도 쫓기죠. 정신적, 심적. 그래서 공박은, 이거 잘 나와요. 노란색이 있다는 얘기는 별 3개란 얘기예요.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똑같은 공박으로 봐요. 똑같은. 이게 아주 잘 나와요. 4번인가 5번 나왔어요. 그래서 공박은 급박한 공궁을 말하는데 이 공박은 꼭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똑같은 공박으로 본다. 두 번째. 자, 법이 요구한 이 세 가지 셋 다 갖추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또는 때문에. 법조문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겠죠? 그래서 셋 다 갖출 필요 없어요. 셋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실제 현상에서 세 가지 다 갖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공박 요건을 갖춰요. 경제적, 돈이 급하다든가 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쫓긴다든가. 그래서 셋 다 필요 없다.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 법이 요구한 요건은 이 두 가지예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10억짜리죠.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 아버지한테는 주관적으로 공박했거나 또는 경솔했거나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갖추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느냐?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아버지가 공박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공박했다면 불공정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법이 요구하지 않은 요건을 대법원이 하나 추가시켜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아버지가 중개사한테 매물로 내놓을 때 중개사님 안 팔려요? 좋아요. 그러면 1억에 빨리 붙여. 1억에 초급매라고 붙여. 유리창에. 스스로 1억에 팔 수도 있죠. 1억이 지금 필요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스스로 1억에 매물을 내놨다면 우리 1억 계약했어.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스스로 내가 1억에 내놓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췄다 해서 불공정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낸 금매가 있기 때문에 이 폭리자한테 하나를 요구해요. 폭리자는 아버지 갑한테, 피해자 갑한테 이런 급한 사정이 공박, 경솔 또는 무경,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폭리자에 관한 요건이에요. 결국 불공정 법률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시험 나와요.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의리,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아요. 당신 돈이 급하군요. 안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아.
반드시 폭리자에게는 뭐가 요구돼요?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 이용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비로소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 요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 자, 이제 교재로 확인할게요. 자, 의 보시면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조항이다. 자, 의 찾았어요? 1번 목차 의. 104조는 103조의 예시조항이다. 거기까지만 읽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04조가 위에 법조문 제목이죠. 104조. 그렇게 읽어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103조가 뭐냐? 반사회 법조문 숫자예요. 그러면 거기다 적어봐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예를 든 조항 법조문이죠. 즉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나와요. 104조는 103조 예시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넘어간다 하면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저랑 소통이 돼야 돼요. 넘어간다 하면 페이지가 넘어간다. 그 얘기야. 한 페이지 넘겨요. 오른쪽 63페이지. 페이지 숫자 확인하시고, 목차, 큰 목차, 3번 요건 있죠? 자, 요건. 양글 1번, 객관적 요건의 동그라미 1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라.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라. 그럼 이 사례로 앞으로 1년 동안 할 거예요. 10억짜리 토지인데 반대급부로 얼마 받았대요? 1억 받은 거예요. 아하, 이 사례로 앞으로 1년 갑니다. 못된 아들놈, 이놈 많이 나와요. 나중에도. 이 못된, 도박 좋아하는 이 못된 아들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10억짜리 토지를 1억밖에 못 받았다. 이게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자, 이제 주관적 요건. 목차 바뀌었어요. 양글의 2번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갑니다. 1번. 피해자, 아버지에게 공박, 경솔, 자, OR을 적어요. 경솔 다음에 OR. 또는 무경험. 한글로 적어도 돼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읽어요. 또는을 넣어서.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법조문 그대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법조문. 그래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려. 셋 다 필요 없다?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또는 때문에. 이게 이유야. 또는. 또는을 훈련하면 저 지문이 해결된다는 얘기.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라. 자, 2번에 별 3개 합니다. 공박의 의미. 공박이란 급박한 공공.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급한 공공 시험 안 나와. 그 뒤가 나와요. 자, 공박의 원인은 묻지 않아요. 반드시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장난쳐요. 공박이란 경제적 원인에 한정된다고. X.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아요.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같은 공박으로 포함합니다. 별 3개예요. 4번, 5번 나왔어요. 그래서 공박이란 급박한 공공인데 보통은 돈이 급해. 경제적. 하지만 경제적 원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더 힘들어요? 몸이 힘든 게 더 힘들어? 스트레스가 더 힘들어. 머리가 골 아픈 게 훨씬 힘들지. 몸은 좀 떼버리면 돼.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힘든 거예요. 아닌데요 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공부하기 사실은 엄청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똑같은 공부학으로 본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별 3개. 그 다음 자 5번 가요. 동그라미 5번. 공박, 경솔, 무경험은 셋 다 모두 갖춰야 되는 건 아니다.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그래서 또는 때문에 우리 법이 셋 다 요구하지 않았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니까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돼. 대부분은 공박이에요. 현실에서는 공박. 자, 그 다음에 목차 바뀝니다. 양가로 3번. 상대방과는 요건이 있죠? 자, 고딕 나왔네요.
폭리자 하면 오른쪽 을이에요. 폭리자 을은 피해자 갑의 아버지의 이와 같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용 의사가 있어라. 알고 이를 이용하는 나쁜 의사가 있어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즉 단순히 아버지가 돈이 이렇게 급하구나. 단순한 인식, 이게 안다고 말하고 똑같아. 단순히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거. 여기까지 나와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 성립한다. X. 그래서 이걸 정확히 외워놔야 그런 X 지문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용의사가 있어라. 이 단어.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노란색, 제가 노란색에 한 것은 반드시 외우란 얘기예요. 여기를 장난했죠. 장난. 그래서 폭리자는 단순히 아버지한테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는 안 돼. 여기 있죠? 안 것만으로는 안 돼. 이용의사까지, 나쁜 의사까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도 별 3개예요. 그래서 이용의사 있어라. 별 3개. 법에 없는 요건을 대법원이 요구한 거예요. 왜? 스스로 금매로 내놓은 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 금매 내놓은 걸 불공정을 안 보기 위해서. 폭리자에게 요구한 요건. 결국 여기 있는 게 다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지문. 나중에 지금 기본서 보시더라도 제 입문서 있죠? 입문서 그 내용이 제 요약집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제 90% 이상이 우리 지문이에요. 입문서 내용은 우리 기출 지문이라고. 그 지문을 계속 읽고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할 줄 알아야 돼. 키워드.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키워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더 갈게요. 이제 효과일 거야. 효과. 아까 봤죠? 불공정 법률행위는 효과. 무효예요. 무효. 자, 봐요.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노란색이 있다는 얘기는 별 3개라는 얘기. 스스로 노란색 있으면 별 3개 하셔도 돼요.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흑판 봐봐요. 흑판. 제가 이렇게 흑판 설명할 때는 흑판 봐봐요.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어디 동그라미 해야 돼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여기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온 우주까지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똑같아. 자, 이 자리에 반사회가 들어가도 똑같겠죠? 강행규정 위반이 들어가도 똑같겠죠? 세트. 우리 목자 순서대로.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두 번째.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똑같아요. 세트. 왜? 법률행위 동내 무효니까. 원칙 무효.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이걸 세트라고 해. 3개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질문. 이유를 알아야지. 괄호 열고 닫고 항상 이유예요. 이 결론에. 왜? 무효라는 것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무효는 온 세상에 다 뻗치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니까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자리에 이따 배울 의사표시 이 4글자가 떠버리면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따 배워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3개, 여기서 무효 취소까지 하면 한 5개 더 나와요.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동네로 외우는 거예요. 동네.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좀 이따 배울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있다가 반대로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세트라고 해요. 세트. 세트. 1타 5피. 쌍피로 안 끝나. 하나 외우면 3개 해결됐죠? 여기 4개 해결돼요. 그래서 1타 4피도 되고 5피도 되고 1타 10피도 돼. 이걸 저는 세트라고 해요. 세트. 동네가 중요하다. 가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는 볼 것도 없어. 여기에 동그라미 하는 거야.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불공정 법률행위 힘이 들어가라는 얘기요. 얘들은 다 법률행위 동네에서 배웠잖아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 온 우주까지도 뻗칠 수 있어. 선이든 악이든 모든이란 말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의 개념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교재 확인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65페이지 4번에 효과 찾았어요. 목차. 큰 목차 4번에 효과다. 양가리 1번 첫 번째 줄에 있네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효과. 당연히 반사이니까 같이 무효예요. 자, 어디로 보느냐. 이제 양가리 2번. 불공정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선의의 3자 보호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기출지문이니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선의의 3자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기출지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죠. 선의의 3자에게도 무효가 되니까 선의의 3자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제 이건 민법도 공부하면 알게 돼요. 소유권은. 그래서 여기도 별 3개예요. 절대적 무효는 괄호 열고 닫아요. 우리 시험지문에 절대 안 떠요. 절대적 무효 5글자 있죠? 괄호 열고 닫으라고. 아까 같이 요렇게 닫아. 절대적 무효는 우리 시험지문에 안 떠요. 안 떠요. 요렇게 뜬다고.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3자에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만 뜨지 절대적 무효 5글자는 시험 지문에 뜨지 않아.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든가 할 단어예요. 별 3개예요. 그래서 어디 동그라미예요? 법률행위 동그라미 하시라고. 법률행위. 여기에서는 법률행위. 그래서 계속 법률행위 앞에 반사회가 있든 불공정이 있든 강행규정 위반 단어가 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선의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시험은 이걸 해결해야 돼. 우리 시험은 항상 선의, 악이 여기에다 장난을 쳐요. 즉 정답지문이라니. 정답지문. 그래서 별 3개 하는 거예요. 정답지문 확률에.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요. 자, 우리 이제 10분간 쉬고 의사표시로 갈 거예요. 그 의사표시 73페이지 거기에 딱 펴놔요. 10분간 쉽니다.